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초 개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조민석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도 재미있다. 이런 말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틀린 말에 가깝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재미있다 라는 말에는 그 앞에 다큐멘터리가 따분하고 부담스럽고 재미없다고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재미있다. 지 앞에 했던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업계나 그 진영에 있는 관계자들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이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맛있다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큐멘터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대개는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는 소재나 주제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 제작도 하고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 강의를 하려면 영화도 많이 봐야 하고 또 영화 관련된 어떤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적으로 저를 접하시는 분들은 대개 제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영화 감상을 즐기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는 일이기 때문이죠. 제작자로서 본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품을 볼 때 분석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는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데 저도 영화 감상을 즐기지 않는 저도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영화는 좋아하지 않지만 농구는 좋아하거든요. 농구 팬이고 마이클 조던 팬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더 라스트 댄스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작품에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내용과 대상을 보는 것이지 다큐멘터리 자체, 영화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SBS 스페셜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편이 있는데요. 그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편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지인들에게도 소개도 많이 했습니다. 마크 뷰캐넌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자연 현상이 발생하는 일정한 패턴에 흥미가 생겨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SBS 스페셜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를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챙겨보았기 때문에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소개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상파 교양 다큐멘터리들은 책의 내용을 추려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도 같은 제목의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 편입니다. 이처럼 다큐멘터리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내용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또 피곤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읽는 편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편이 효용성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속된 말로 가성비가 좋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는 소재나 주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바가 있어야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자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소재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하면 아오안이라고 하죠. 안중에도 없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인지체계에는 편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던 걸 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큐멘터리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관계자들이고 이것은 일종의 직업적인 발언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다큐멘터리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나 그 소재에 흥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흥미를 갖는 분야에 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큐멘터리에 관한 강의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지 말란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큐멘터리도 열심히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부채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보시고 흥미가 생기지 않는 작품을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작품을 봐야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부채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힘을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한 기초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내용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수강자분들이 이미 다큐멘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다큐멘터리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자 할 때 총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큐멘터리에 관한 책들은 제작자들을 위한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밖에는 다큐멘터리 영화사 책들이 있습니다. 비전공자들이 볼만한 입문서로 마땅한 것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빌 니콜스의 다큐멘터리 입문이 입문서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공자들을 위한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면 다큐멘터리 서적들의 내용은 크게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과정과 단계별로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다큐멘터리스트가 다루고자 하는 사안에 접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각이나 윤리적 태도에 관한 문제의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유형들, 이런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과정과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 두 번째, 다큐멘터리스트가 다루고자 하는 그 사안에 접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각이나 윤리적 태도에 관한 문제의식, 세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의 유형들. 다큐멘터리 서적의 내용은 크게 이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양의 차원에서 다큐멘터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읽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접근 방식에 관한 지점과 또 다큐멘터리 영화의 유형들 정도는 교양의 차원에서도 알아둘 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책을 소개하고 가자면 일단 제작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읽히는 책들을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이클 레비거의 다큐멘터리 만들기 1, 2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알렌 로젠탈의 다큐멘터리 제작론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읽어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셰일라 커런 버나드라는 사람의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과 그리고 김호경 작가의 다큐의 기술이 필독서처럼 여겨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유형들을 검토하는 책들은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사 책들이 있습니다. 에릭 바누의 다큐멘터리 영화사, 그리고 기 고티에의 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영화, 잭 C 앨리스의 다큐멘터리 새로운 역사 등이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빌 니콜스의 다큐멘터리 입문도 꾸준히 읽히는 책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이고 또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 네, 분량이 꽤 많죠.